네, 안녕하십니까. 자, 1교시는 시험을 쳤죠. 40분간 시험을 쳤는데요.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지금 동강 들으신 분들도 오늘 프린트 자료를 출력했다면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30분 시간 지어서요. 시험 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꼭 쳐봐야 돼요. 여러분들 테스트 시험 쳐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특히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 다 체크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처음인데 계산기를 전부 다들 잘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속도가 영 서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능숙한 것도 아닌데 이만한 속도라면 속도는 됐습니다. 합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계산기는 속도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으로도 출발은 좋은 거니까요. 계산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 보게 되니까 계산기 연습이 있죠. 예제 10문제. 이거는 두드리니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자, 첫 페이지 여러분들 푸시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덜 느꼈습니까? 그냥 계산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얘가요. 우리 계산 문제 전부 다예요. 자, 이 10문제, 예제 10문제가 단순히 만든 문제가 아니라 요 10개 범위 내에서 우리 시험은 거의가 출제가 돼요. 자, 잘 보세요. 공통점. 1번부터 10번까지가 뭡니까? 이것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가감, 성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분수식이 있죠. 분수. 요거 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예제가요. 뭐 미분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루트라든지 로그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앞에지만 딱 보니까 수학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런 구성으로 된 것이 10문제가 모두 이렇게 이 수준을 보게 되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우리의 계산 문제의 모든 레벨은 이 범위 다 들어갔습니다. 이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그러면 풀만한 거 아니에요? 예. 요 놈만 극복하시면 우리 시험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요 범위에서 출제가 돼요.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시간은요, 계산 연습 예제 10개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잡아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흐름을 잡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가 1번부터 10번까지죠. 1번 보시면 자, 1번 문제는요, 빼기가 너 됐겠나 봐요. 간단하죠. 자, 2억 4천 빼기 2,400만 빼기 1,600만 빼기 9,000만 빼기 5,100만이다.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흐름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이 아래 보니까 화살표 영업수지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문제 흐름이거든요. 그 뭐냐? 자, 1번 문제는요, 부동산 투자에서. 자, 투자를 공부하시면 여기서 바로 영업수지 계산 문제예요. 영업수지 계산 문제다. 그러면 숫자가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오죠. 5개. 자, 처음에 2억 4천이 가능조수득. 두 번째 2,400만 원은요, 공실과 불량부채가 되고. 세 번째 1,600만 원은 영업 경비가 되고요. 다음에 빼기 9천만 원, 네 번째는요, 얘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다. 또 빼기 5,100만 원은요, 소득세. 그리고 이걸 다 빼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얼마가 나오던가요? 5,900만 원 나오죠. 정답은 5,900 나옵니다. 자, 얘가 바로 결국 자, 처음에 가능조수득에서 공실 빼고, 다음에 영업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 빼고, 소득세 빼니까 얘가 뭐죠? 바로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바로 영역 수직 계산 문제가 이렇게 더하고 빼고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영역 수직 계산 문제는 언제나 A급입니다. 특히 영역 수직은요, 지금 1번 계산 흐름은 34배 원래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건너뛰었거든요. 35의 시험은 정말로 A급입니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한눈에 흐름을 보세요. 자, 괄호가 2개 있죠. 괄호가 2개.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곱하기에다가 중간에 더하기가 있다.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패턴은 뭐냐. 자, 괄호가 2개 나오면서 중간에 더하기를 하더라.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꼭 메모되어 있죠. 화살표 그죠? 투자에서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투자에서 기대 수익도 항상 우리 시험은 A급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뭐지? 괄호 2개, 그러면서 중간에 더하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감정평가 3방식이세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하게 되면 따로 수익 환원법을 공부합니다. 자, 수익 환원법 중에서 바로 환원율이죠. 여기서 환원율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 진단하게 되면,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전적 투자결합법 해서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는 무조건 괄호 2개 이렇게 풉니다. 결론. 따라서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이나 투자결합법 환원율을 구할 적에 뭐 괄호 2개 나오면서 중간에 더하기 하더라. 무조건 여기 푸는 겁니다. 패턴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풀다가 계산 문제가 기대 수익률 나왔네, 투자결합법 환원율 나왔네 하게 되면, 아, 무조건 계산 문제는 괄호 곱하기에다가 더하기가 있다. 이 패턴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요, 그대로 쭉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계산기 두드리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얘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22가 나오죠. 그래서 22%. 2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요. 1번, 2번 계산기 연습하면서 특히 어려운 건 전혀 없었을 거예요. 3번요. 3번은 잘 보세요. 요거 분수식인데 분자 분모. 그럼 잘 보세요. 숫자 패턴이 분모가 숫자가 1개 나와. 4천만 원. 분자가 숫자가 3개 나오네. 그렇잖아요. 분수식인데 분모가 숫자가 1개 나오고 분자가 숫자가 3개 나오더라.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 바로 세 번째예요. 부동산 투자에서요.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얘도 항상 A급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요, 무조건 몇 번 패턴? 3번. 아, 분자 분모인데 분모가 숫자 1개, 분자가 숫자 3개.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요거 정도 계산기는 간단할 거예요.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면요, 0.13이 나오죠. 13%. 자, 참고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저희 프린터 맨 뒷페이지 보시면 최고 뒷페이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4번입니다. 자, 4번이 복잡해요. 식이 되게 길잖아요. 그럼 이제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숫자가 엄청 많죠. 8억 8천 곱하기 0.4 곱하기 1.1의 1승분의 1 플러스 6억 6천 곱하기 0.6 곱하기 1.1의 1승분의 1. 복잡합니다. 자, 4번 패턴은요. 계산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계산 문제. 얘는요. 부동산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정보 가치 계산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준을 하게 되면요.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대. 그러면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뭐 6대 4다 이런 식으로 확률 주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정보의 현재 가치로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 가치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4번처럼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4번 문제는 이 숫자가 길다 보니까 요거 아주 빠르게 계산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숙달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기 연습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6억 8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이미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식만 따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기 연습이 아니라 전부 다 출제된 문제 패턴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5번은요, 뭐지? 분자, 분모, 분수식. 특이하죠? 분자, 분모는 분자, 분모인데 몇 줄? 4줄. 4줄입니다. 그래서 5번처럼 4줄 분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자, 5번 패턴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 이런 4줄 분수식 패턴이 어떻게 출제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래 보니까 두 개죠. 1번, 2번.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자, 별도로 입지 선정이 되면서. 자,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약으로 LQ라고 부르죠. 따라서 입지 개수 계산 문제는 무조건 뭐 4줄 분자 분모, 4줄 분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 값을 구하자. 탄력성. 자, 탄력성 구할 때 이렇게 4줄짜리 분자 분모도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 학교는 전체 계산 문제에서 분자 분모가 4줄 분수식이 나왔다면 입지 개수가 아니면 탄력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나왔다면 뭘 떠올려? 분자 분모 4줄 분수식입니다. 요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있죠? 4줄이 요렇게요. 자, 먼저 분모가 2000분의 1000이죠. 다음에 분자가요 400에 250입니다. 자, 얘도요 몇 번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계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할 방법은요. 가장 먼저 좀 복잡하죠. 일단 무조건 뭐지? 약분하죠. 보자마자 가능하다면 약분부터 먼저 하죠. 암산으로. 약분 가능하죠. 이거 약분하니까 뭐지? 2분의 1. 되시겠죠? 2분의 1. 약분하죠. 또 약분의 1로. 그러면 5, 5, 25. 5, 8, 2, 40. 그래서 5, 5, 25,
5, 8이 40, 8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면 일단 빠르게 뭐 약분부터 먼저 하자. 약분하자. 약분되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줄. 이 네 줄은요, 다시 안쪽끼리 곱하자.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분모. 다음에 바깥쪽 외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자가 된다.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돼요. 그러면 분모가 얼마? 8, 1은 8이지. 8, 1은 8. 분모가 되고요. 다음에 분자가 얼마? 5, 2, 10.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약분하고 내항곱은 분모, 외항곱은 분자. 빠르게 다 줄여놨잖아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10 나누기 8. 정답이 나오지. 얼마가 나와요? 1.25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네 줄짜리 분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를요, 빠르게 연습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지? 착 보자마자 2분의 1, 5, 8이 40, 5, 25. 빠르게 약분하자. 몇 초 잡을까요? 3초. 3초. 빠르게 약분해버리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뭐? 자, 내항곱은 분모, 외항곱은 분자. 이것도 몇 초 걸릴까요? 3초 안 걸려. 3초. 그리고 계산하면요,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식을 만들어 놓고 약분하자 3초. 자, 식을 정리하자 3초. 10초 내로 계산돼 버립니다. 숫달 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론에서 4줄짜리 분수식이 나왔다. 부담 갖지 마세요. 숫달 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산 문제 푸시다가 숫자가 4줄 분수식이 나왔네 하게 되면요, 익지계수가 아니면 탄력성 밖에 없어요. 요거 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가 나왔죠? 정답 1.25.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6번 보시면 역시 분수식이죠. 얘는 간단하네요. 분모가 20의 제곱, 분자가 42만. 그래서 자, 분자가 42만 나누기 분모가 20의 제곱이죠. 숫자의 제곱이다. 이런 수식은요, 특히 어디서 입지선정, 상권을 내세요. 두 가지입니다. 즉,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요.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이 나와요. 따라서 소매 인력 법칙이나 확률 모형은요, 무조건 어떻게 분수식인데 항상 분모가 뭐지? 주로 숫자의 제곱. 숫자의 제곱. 그러니까 6번은요,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가 나오던가요? 1050이 나오죠. 그래서 미리 자, 분수식인데 숫자가 42만, 다음에 숫자 얼마 해서 20의 뭐 제곱이다, 제곱. 이런 식은 무조건 뭐지? 소매 인력 법칙이나 확률 모형 밖에 없습니다. 칠 번요. 자, 7번 보시면 아래 식을 활용하여 P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자, 식이 이렇게 나왔죠.
뭐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다. p 값을 구하래요. 자, 7번 패턴은요. 어디서?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바로 균형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 균형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항상 A급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P 값을 구하시오. P 값. 그럼 볼까요? 식이 어떻게 나와 있죠? 1400 마이너스 2P 이걸 200 플러스 4P이다. 200 플러스 4P이다. 여기서 뭘 구하시오? P 값을 구하시오. P 값. 그러니까 이 식이 미지수가 P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지수 한 개 있으면 뭐지? 1차 방정식. 두 개 있으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는 2차 방정식 안 나와요. P 값 구한다. 1차 방정식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되겠네. 모아주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끼리 모아줘요. 200이 넘어가고 또 P가 넘어가면 되겠네. 서로 모아주자. 이때 200을 넘겨주자. 넘겨주는 것을 다른 말로 이항시킨다. 들어보셨죠? 이항시킨다. 자, 이때 자 다른 쪽 항목으로 숫자가 넘어갈 때 이항시킬 때는 잘 아시죠? 어떻게? 부호만 바꿔준다. 이때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다? 부호만 바꿔주자. 부호가 바뀐다. 부호 바뀜. 되시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고요.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합니다. 왜 부호 바꿉니까? 왜 부호 바뀝니까? 네. 보세요. 요거 아시잖아요. 4 더하기 6은 얼마 불러줘요? 쉬운 거지. 10.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얘가 이항시킨다.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이항시키면 4 이꼴 10. 넘어가면 뭐지?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4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항상 이항시킬 때 뭐지? 부호만 플러스를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자. 예. 되시겠죠? 이항시킬 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식 1차 방정식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다 푸는 거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플러스 200이 넘어가게 되면 뭐지? 마이너스 200이니까 암산 얼마? 1200. 1200. 다음에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잖아요. 합해서 얼마? 6P. 다 풀었네요. 그럼 이제 자 P값 구하려면요. 얘가 6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뭐? 나누기 2지. 그러면 P값은 얼마가 돼요? 1200 나누기 6 하게 되면 얼마? 200. 1차 방정식 200이다. 균형 가격 P값은 200이 된다. 따라서 결국 이렇게 1차 방식 P값 구하는 거. 이것도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항시킬 때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8번이요. 자, 8번은요. 복잡하네요. 자, 1억 곱하기 분수식이 5개네. 자, 그럼 이대로 써볼게요. 1억 곱하기 100분의 100 다음에 100분의 105 다음에 105분의 90 네 번째 100분의 110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분의 280 자, 분수가 5개. 5개입니다. 이런 패턴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3방식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게 되면 무슨 가격? 비중 가격. 비중 가격 구하시오.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 곱하기 시기 3개, 4개, 5개 쭉 나옵니다. 한 가지 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도 얘랑 비슷해요. 네. 분수식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규 시간 들어가게 되면 이 과정은요, 이때 1억을 뭐라고 부르더라? 사례 가격. 자, 사례 가격이 되고요. 곱하기가 분수식이 5개죠. 첫 번째가 사정 보정, 다음에 시점 수정, 다음에 지역 요인, 다음에 개별 요인, 다음에 면적 비교.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줄여서 사시지계면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것은요, 그대로 뭐 1억 해서 곱하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5 곱하기 110 나누기 100 곱하기 280 나누기 300 한 줄로 쭉 계산하면 답이다.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지? 1억 곱하고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고 나누고 쭉 달려버리면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얘가 9,240만 원이죠. 물론 나중에 숙달이 되어버리면요, 이런 과정. 자, 분자랑 분모가 숫자가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너뛰면 돼요. 어차피 1이니까. 이런 것들은 건너뛰게 되면 계산이 또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분자 분모가 여러 개 나온다 하는 순간 무조건 두 가지라.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다음에 9번요. 자, 9번은요, 식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간단하죠. 4억 원 곱하기 100분의 145 나누기 1450이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어디서 쓰이느냐? 역시 3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3방식에서 따로 원가법, 자, 원가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제조달 원가예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앞으로 계산 문제에서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 구하는 식은 무조건 9번입니다.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늘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식이 간단하니까 답이 잘 나오죠. 정확히 얼마? 40만 원요. 마지막으로 10번. 자, 10번 패턴이 여러분들 계산기 연습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10번 패턴은 어떤 문제냐 하게 되면요, 자, 화살표에 나 있지만 역시 3방식입니다. 3방식에서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나와 있죠. 정액법이다. 자, 정액법으로 복선 가격, 그런 계산 문제는 무조건 10번처럼 풀어야 됩니다. 10번처럼요. 그럼 10번은요, 식이 복잡하니까 제가 옮겨서 볼게요. 옮겨서 보죠. 484000. 자, 곱하기 1 빼기 1 빼기 0.1. 다음에 곱하기 30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액 곱하기 나오면서 중괄호가 나오고 소괄호가 나오고 분수식이 나오더라. 이런 패턴. 앞으로 계산 문제에서 이런 패턴만 나타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정액법. 정액법입니다. 얘가 복잡하잖아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 우리가 산수 공부할 때, 자, 중괄호와 소괄호가 있죠. 뭐부터 푼다? 소괄호. 작은 것도 풀잖아요. 암산되죠? 얼마? 0.9.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한 방에 다 풀어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0.9 곱하기 2 나누기 30 하면 또 이만큼이 나오겠네. 0.9 곱하기 2 나누기 30. 그럼 아마 0.6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0.6이니까 1 빼기 0.6 하게 되면 암산되죠? 0.94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소괄호 풀고 곱하기 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1에서 얘만 빼주면 나오는 거지. 뭐 숙달이 되게 되면 나중에 한 줄로 다 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풀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4억 8,400만 원 곱하기 0.94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54 960까지입니다. 아, 0.06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0.06. 예, 정정할게요. 0.06. 0.06. 그러면 0.94가 되겠네. 예. 예. 지적 안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틀릴 뻔했습니다. 0.06. 예. 되시겠죠? 자, 결국 보세요. 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적에는 이 식을 딱 보시면 식 10개 있잖아요. 보면서 그냥 계산만 두드렸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첫 시간 강의를 딱 들으니까 이 10개의 식이 그냥 식이 아니고 학교론 범위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절대로 지금 틀을 벗어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하게 되면요, 요 틀에서 나와. 이거 이상 복잡한 거 없어요. 루트가 없어, 로그가 없어, 미분적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뭐지? 지금 보았듯이 가감, 성제, 부수식. 얘가 전부 다입니다. 예. 얘가 전부 다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지금 이 식이 어렵다면 할 말이 없어. 여기서 계산 문제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학교는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지금 10개를 다 풀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다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요 10개 기초예제 중에서 계산 연습문 중에서 여기 있어. 여름에서 우리 시험은 지금 이렇게 서겠죠, 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시 문제는 최소 나옵니다. 최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뭐죠? 영업수지, 기대수익률, 환원이율, 지분수익률, 정보가치, 입시계수, 탄력성, 소멸률 법칙, 확률 모형, 균형가격, 거래사례법, 공시지가법, 제대로원가, 정액법.
매년마다 도시 문제는 꼭꼭 나옵니다. 꼭꼭. 참고로 여기서 작년 시험은 몇 문제 나왔어요? 올해 시험 34회. 올해 시험요. 올해 시험은요, 여기서 무려 5문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입직에서 나왔잖아. 5번에서 6번에서 확률모에 나왔잖아. 원래도 나왔습니다. 원래 수요공급이론 균형가입 구하시오 나왔잖아요. 다음에 8번 이것과 같은데 그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 나왔잖아. 다음에 3방식에서 정액법.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책만 보고 풀었는데 이런 원리가 숨어 있더라. 예. 여기서 원래 5문제 나왔다. 엄청 나온 겁니다. 엄청. 5문제가. 또 34회 시험이죠. 원래 몇 문제? 5문제. 그리고 작년 33회 때에도 여기에서 또 5문제나 5문제. 그리고 32회 시험 2년 전에는 여기서 5문제, 3문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표지를 딱 보면서 예제, 계산기 예제를 10개 풀면서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절대 우리 시험 보면은 요 계산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면서도 계속 원래 작년 5개씩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계산기 뚫을 수 있다면 이게 전부 다의 계산 문제. 자, 계산기 연습을 통해서 계산 문제가 자, 기본 틀은 이런 형태다. 자, 강조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따라오셨습니다. 시험도 치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결론은 뭐였지? 모든 걸 보더라도 뭐지? 가, 감, 성제를 벗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뭐지? 분수식. 내가 전부 다야. 분수 해본들 2줄, 4줄 밖에 없잖아. 얘가 전부 다예요. 얘가. 그래서 요 틀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흐름이 너무 어렵다면 계산 문제는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전부 다니까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절대 계산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전부 다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자, 기초 계산 문제가 총 9문제입니다. 9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 풀기 전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노력보다 방법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 문제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었어요. 방법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없어. 계산 문제 방법이 뭡니까? 방법도 알고 들어가지. 여러분들 11월, 12월 과정 들으시면서 아마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강조했을 겁니다. 어떤 과목도 선 이해, 후 암기 들어보셨죠? 우리 공부는 이해 먼저 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공부는요, 선 이해, 후 암기가 돼요.
그런데 계산 문제만큼은 선 이해가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를 빼버리니까 뭐가 남지? 암기. 그래서 계산 문제는 첫 번째. 무조건 암기입니다. 뭐? 공식을 암기하죠. 뭐? 공식을 암기하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무조건 정답이야. 계산 문제 간단합니다. 공식 암기해서 대입하니까 정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 지금 여기 풀어봤잖아. 얘가 아마 공식에다 숫자 다 대입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필수. 무조건 뭐지? 공식 암기. 공식 암기. 틀림없어요. 계산 문제 약한 사람은 공식이 암기가 안 된 사람이라. 공식만 암기해버리면 계산 문제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계산 문제 공식을 몇 개를 암기하면 될까요? 몇 개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산 문제 암기할 공식은요. 공식은 30개 에서 40개. 자, 공식 암기할 거 30개, 40개 점이라면 공식 암기할 만 합니까?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들 봐요.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매일 뭡니까? 영어 단어 암기하죠. 그러면 애들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나 암기할까요? 저는 몰라요. 5개는 암기 다 하겠죠.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는 더 암기하겠죠. 그죠? 5개, 10개는. 예. 그냥 얘를요, 그냥 영어 단어로 생각해. 영어 단어. 애들 영어 단어 암기를 하루에 5개, 10개는 쉽게, 우습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30개, 40개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담이 된다, 부담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거 웃은 거라. 예. 그냥 얘를요, 편하게 생각해. 영어 단어. 그럼 하루에 5개, 10개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30개, 40개, 이거, 정말 이거 전혀 부담 없어요. 이것만 암기해버리면 이미 반은 따먹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기본적인 예를 안 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첫 시간 받으셨죠? 암기 노트. 나중에 3월, 4월, 5월, 6월 돼서 그 암기 노트에다가 계산 문제 공식만 탁 적어버리면 세상에 안 돼. 석장 넉 장밖에 안 돼. 석장 넉 장. 그거 딱 들고요. 걸어가면서 전철 타고 밥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해버리면 시간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눈만 탁 뜨면요. 다 한 개 다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는 계산 문제 공식 300개가 아닙니다. 30개, 40개. 부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요거 반복하시면 공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프린터에 문제 밑에 박스 있죠? 박스가, 문제는 박스 있잖아. 얘가 이거야. 푸는 방법 공식이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 때마다 문제 밑에 박스 있죠? 그것만 딱 돌리면 답이 다 나오는 거라. 식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계산 문제는 뭐지? 얘가 틀이 확 잡혀야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아무 문제 풀어보지만 그 아무 문제가 뭐 되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 정도 30개, 40개만 탁 잡아버리면 끝. 두 번째. 공식 암기했다고 공부 다 된 거 아니거든요. 계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 자꾸 풀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풀자. 반복해서 풀자. 반복이. 뭘 말하죠? 매일 풀자 습관입니다. 이걸로 끝. 그러니까 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어렵고 그냥 영 멀리 가는 거야. 계산 문제는 항상 뭐지? 공식 암기한 다음에 이틀을 계속 풀게 되면 여러분 오늘 9문제 풀었잖아. 요거 매일 반복해봐. 한 달 뒤면 장난입니다. 문제를 달달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 안 하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올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내년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럼 10달이 10달. 10달이면 얼마? 300일, 300일. 300일. 300일 동안에 그냥 하루에 계산 문제를 2문제만. 2문제 푸는데 5분도 안 걸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600. 예. 아무것도 아닌데 10달 동안 3일 동안 매일 2문제씩만 푼다 하더라도 600문제를 풀어버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흠뻑 젖어졌습니다. 무조건 합격은 고득점입니다. 이걸 안 하거든. 이걸 안 해요. 공식을 암기하면서도 풀지를 안 해. 이거 해보고 난 다음에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 그치 사람들은요, 계산 문제가 너무 쉽다고 하는 거야. 10문제 나오니까 적어도 6, 7문제 쉽게 풀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요 과정만 거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순하지만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딱 2가지입니다. 공식 암기해. 다음에 매일 풀어. 근데 이 과정을요, 여러분들은 오늘 큰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쳐보셨잖아. 시험 치니까 막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게 이거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보면 별거 아니겠네.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계산 문제 100만 넘어가 버리면 학교로는요, 아주 쉽게 70점을 따고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자, 방법 아시겠죠? 요거 잊어버리면 결코 요 2가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5월, 6월 되면 제가 따로 계산 특강을 파트별로 쫙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특강할 겁니다. 그때도 패턴은 똑같아. 공식 암기하고 반복해서 풀자. 예, 이틀은 불변입니다. 얘를 몰라서 계산 문제를 자꾸 멀리 두거든요.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5월, 6월, 7월 지나가 봐요. 답이 안 나오지. 되시겠죠? 기본 전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자, 1번, 2번 묶어주고요. 1번, 2번. 묶어주고 1번, 2번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산 문제가 되거든요. 수요, 공급. 자, 그러면 1번 봐요. 자, 1번은요. 자, 수요 함수가 나오고 공급 함수가 나와요. 이때 변형 가격과 변형 양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주어지면서 자, 막막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죠. 항상 매 문제마다 힌트가 뭐였지? 맨 밑에 박스를 먼저 보고 힌트 삼아서 푸세요. 그래서 자, 이 박스가 뭡니까? 공식 또는 푸는 방법입니다. 공식 또는 방법인데. 그래서 박스 보시면 자, 문제 나와 있죠. 변형 가격과 변형 양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자, QD 수요 함수 이꼴 Q에서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도출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요 그래프 아시죠? 가격과 수량인데요. 수요 곡선은 O하향 모양이다. 공급은요, O 상량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여기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요. 요 앞에 대문자 Q가 붙었죠. QD, Q에서. 붙었죠. 이때 Q가 뭘 말하지? 함수. 함수를 한번 볼까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뭐지? 수요 함수가 700-2P가 되고요.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P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함수 식을 주고 공급 함수 식을 주면서 뭘 구하시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시오. 요거 구하래요. 그럼 뭐니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뭐? 일치. 요거 묻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를 서로 일치만 시켜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일치시켜줘요. 자, 수요 함수 QD 이꼴 700-2P 공급 함수 100 플러스 P다.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뭐 이꼴 일치만 시키면 되겠네요. 일치해서 얘랑 얘를 일치시키자. (700-2P)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요거 보시면서 뭔가 필요하나요? 요거. 앞에 계산기 연습에서 7번 풀어봤잖아요. 자, 식을 주면서 1차 방정식 P 값을 구하시오. P 값. 예, 요거 풀어봤잖아요. 거기 요 식이잖아요. 요 식. P를 구하시오. 이때는 뭐가 되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고 하면 다 푼 거지. 예. 바로 볼게요. 숫자를 넘겨주자. 플러스 100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네. 암산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P가 되겠네. 합하니까 몇 P? 3P. 그러니까 이항시키면서 부분 바꿔주니까 다 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P는 3 넘겨주니까 얼마가 돼요? 200. P는 200. 균형 가격 200입니다. 그 다음에 Q를 구하자. 균형 양을 구하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원래 식에서 가격이 200이 났습니다. 200. 얘가 P가 200이 났습니다. 얘가 P가 가격이 200이 났습니다. 식에다 200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Q 양이 나오잖아요. 볼까요? 700 빼기 400이죠. 얼마? 300. 100 더하기 200이죠. 얼마? 300. 균형량은 300, 300. 일치가 되네요. 그래서 균형량은 300이다. 결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일치시켜주니까 P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200. 200. 다음에 양이 얼마 나왔다? 300. 양이 얼마? 300이 나왔다. 일치하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 200. 균형량은 300. 정답 몇 번? 4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계산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게 되면 두 개의 함수를 일치시켜서 뭐 P 값 구하고 Q 구하면 되겠네. 자, 지금 이 문제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느낌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만한 문제가 나온다면 상급이 되겠어요? 중급이 되겠어요? 하급이 되겠어요? 들으셨죠? 하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푸시는 문제가 자, 상중하 따라오셨잖아요. 하급 정도라고 판단하셨고. 그러니까 수영급에서 교정가격 P값, Q값 구한다. 이런 문제는요. 상급이 잘 없어. 지금 기술 문제 풀어봤잖아. 조금 더 어려지더라도 이제 중급이 될까. 자꾸 반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교정가격 이제 여러분들 투시간 딱 들으면서 수용급에서 교정가격 물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수요함수와 공업수를 일치시켜서 뭐 풀어주면 돼. 이항시켜서. 이거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 문제가 매년마다 한 10문제. 10문제. 34회 올해 시험도 10문제 났습니다. 10문제 가운데 주로 8문제, 9문제가 요 레벨입니다. 중간. 8, 9문제가. 한두 문제가 상급 문제고요. 그러니까 얘는 풀지 마, 버려. 한두 문제.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만 컨택한다 하면 그다지 계산문제도 어려울 바가 없대 말입니다. 그리고 학급 문제 무조건 독점하세요. 학급 문제야. 그런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자, 1번 풀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 자, 2번은요. 자, 뭘 묻습니까?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뭐? 소유의 탄력성은 얼마인가? 탄력성. 집안 볼까요? 탄력성 요거예요. 요거. 탄력성 계산 문제는 항상 분수식인데요. 그러니까 아래 박스 공식부터 보세요. 공식. 자, 공식 보니까 2줄 공식도 나오고 4줄 공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지? 바로 이거. 탄력성 계산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도대체 탄력성이 뭡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요. 탄력성에 대해서. 그래서 탄력성이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문제를 더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럼 탄력성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 자, 탄력성은요, 원래 물리학 용어인데요. 탄력성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니까 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 이것을 자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을 주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반응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틀 전입니다. 24일입니다. 며칠 전. 그때 저희 친구 딸내미가 딸이 이제 결혼한다면서 그때 일요일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참석해서 모처럼 축의금도 내고 또 친구를 많이 만나보고요. 맛있게 뷔페 밥도 잘 먹고 왔습니다. 뭘 합니까? 축의금 내죠. 보통 얼마? 10만 원이요. 10만 원. 1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집 애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참석해야 되겠지. 그럼 부금 얼마 낼까요? 내가 준 만큼 내잖아. 이거 충격 주니까 반응이잖아요. 내가 축의금 10만 원 주니까 지도 10만 원 내야 되겠지, 똑같이.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얼마? 10만 원 내야 내가 축의금 이만큼 주니까 지도 그렇게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탄력성은요, 이 분자 분모인데, 분모가 충격, 분자가 반응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10만원, 반응도 10만원,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땡땡 1이 되겠네. 되시겠죠? 이럴 때 탄력성은 1이다. 탄력성은 1이 된다. 탄력성이 1이면요, 충격과 반응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읽을 때 단위 탄력적 이렇게 읽어요. 단위 탄력적이다. 아시겠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으면 1이 된다. 단위 탄력적입니다. 다시. 내가 축의금을 10만 원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애가 결혼할 적에 와서 아마 축의금 명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했느냐? 20만 원 들어갔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저는 10만 원 줬는데 얘는 20만 원 주니까. 그러면 청기보다 반응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 반응이. 몇 배나 크지? 2배나 크죠. 그럼 다시 숫자 넣어보자. 충격이 10만 원인데 반응이 20만 원이다. 반응이 몇 배나 크다? 2배나 크다. 예? 따라서 얘는 반응이 크잖아, 2배나. 이것을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불러요. 반응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으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하게 되면 반응이 훨씬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럴 수 있죠. 제가 10만 원 충격을 주었더니 나중에 우리 애 결혼할 적에 친구가 와서 축의금을 겨우 5만 원만 내네. 기분 나쁘죠, 그죠? 10만 원 받고 5만 원밖에 안 줘요.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충격을 10만 원 주었더니 반응은 기껏 5만 원이야.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지. 얼마? 0.5. 얘는 1보다 작잖아. 얘가 바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것은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작을 때를 비탄력적. 비자가 붙어요. 비탄력적. 그래서 항상 충격과 반응은요, 같을 수도 있고, 반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 이런 값을 1인지, 2.5인지, 0.8인지 구해야 되거든요. 요거 하는 계산 문제가 몇 번? 2번입니다, 2번. 그럼 여러분들 이제, 탄력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충격 반응이 똑같으면 1이 된다. 기준은 1이 되고요. 1보다 크다는 것은 아주 반응이 민감하다, 반응이 크다. 따로 셌죠? 1보다 작으면요, 반응이 적다, 비탄력적이다. 반응이 적은 경우 말합니다. 요 값을 구하시오. 이때 충격은 조금 말하면요,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었더니 그 결과 반응은요, 수요량이 변하더라. 수요량이 변하더라. 이것을 퍼센트, 바로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가격 변화 충격을 주었더니 수요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충격이 뭐지? 가격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다. 반응은 뭐죠?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충격 반응이잖아요. 요 공식이 박스. 박스. 자, 박스 보니까 두 줄 공식이죠. 두 줄 공식. 요거잖아. 두 줄 공식. 충격이 된 반응이다. 가격 변화를 충격을 주니까 수요량이 반응을 보이더라. 변화를. 이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수요 공급을 공부하면서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들어봤습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가격과 수량은요,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아시죠? 따라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관계. 비싸면 적게 산다. 가격이 플러스 비싸면 적게 산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는 반비례 법칙이니까 분자 분모가 무조건 얘는요, 뭐가 나오지? 음수. 마이너스 음수 값만 나와요. 반비례 법칙이니까. 근데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예를 들었으면 탄력성은 1이다. 탄력성은 1보다 크고 탄력성은 1보다 작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지? 음수 값이 없잖아요. 전부 다 양수 값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반비례 법칙이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양수 값으로 만들려면 부호를 무시하자. 어떻게 하죠? 절대값. 절대값. 이런 공식에다가 절대값 부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절대값. 무슨 말이죠? 부호를 무시하자. 반드시 수용법의 탄력성은요,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뭐? 절대값. 절대값. 여기까지가 두 줄짜리 공식입니다. 두 줄 공식. 그럼 다시 박스 보니까 공식 4줄, 4줄. 4줄 나오죠? 4줄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꼴 다시 4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잖아요. 얘를 다시 분자분모로 구분하게 되면 이 가격 변화는요, 다시 얘가 원래 가격. 다시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바로 가격 변화율이 됩니다. 다시 분자 있죠?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얘도 다시 이제 분자 분모. 분모가 원래 수요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그럼 이제 요만큼이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두 줄 공식, 4줄 공식. 똑같은 겁니다. 절대값. 따라오셨죠? 그래서 탄력성은 항상 공식이 두 가지라. 두 줄 공식, 4줄 공식. 4줄 공식은 여기서 숫자 기억나시죠? 예. 요도 공식 4줄 공식입니다. 4줄 공식. 예. 자, 그러면요. 문제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입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증가했더니 수요량은 1,500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2번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어보세요. 숫자가 2개입니까? 4개입니까? 100개? 자, 다시. 숫자가 2개면 2줄 공식, 4개면 4줄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숫자가 4개잖아. 그래, 뭐가 필요하지? 얘가 필요하지, 4줄 공식. 숫자가 2개 나오면 요겁니다. 2개 나오면 2줄. 4개 나오니까 4줄입니다. 4줄. 되시겠죠? 문제를 딱 봐도, 숫자가 딱 4개니까 뭐가 필요하지? 4줄 공식. 예. 따라오셨죠? 다시. 4줄. 자,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가격 또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임대료 또는 가격이다. 그리고 수요량이다. 자, 문제를 보니까 가격이 100만 원일 때 수요가 2,000이죠.
100만 원일 때 수요가 몇 개? 2천. 2천 적읍니다. 다음에 이 임대료가요. 120으로 올랐더니 수요가 1,500이래. 임대료가 120으로 올랐더니 비싸니까 적게 사겠네. 그러면 수요량은요 1,500이 돼. 이 문제 다잖아요. 이때 만자 빼버리자. 빼는 편도 똑같잖아요. 100일 때 수요가 2,000개인데 120으로 올라가니까 1,500이래.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격 변화분은 얼마? 예, 20. 20이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올랐잖아, 상승. 맞죠? 얘가 변화분.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분은요. 2,000은 1,500이면요. 변화분은 얼마? 500인데 증가요, 감소예요? 예, 감소. 500 감소지. 비싸면 적게 산다, 부호 보게 되면. 그런데 뭐라고 했죠? 무조건 절대값, 부를 무시하자. 부를 무시하면요, 다 지어버렸어요, 이제.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하자. 되시겠죠? 끝났습니다. 요거 보고 숫자만 찾아 넣으면 돼요. 자, 숫자 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래 가격. 자,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예, 100. 원래 가격. 100 넣어주면 되겠네, 100. 다음에, 가격 변화분은 얼마? 20. 다음에, 자, 원래 수요량은요, 원래 수량은 2,000이다, 1,500이다? 예, 2,000. 원래 수량. 다음에, 수량 변화분은 얼마? 500. 그러니까 내주 공식도 문제를 분석해서 그대로 원래 가격 변화분, 원래 수량 변화분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많이 봤잖아. 오늘 첫 시간에 계산기 예제 풀을 봤잖아요. 풀 때 얘들은 처음에 뭐 한다겠다? 약분 아시죠? 약분하면 자 5일은 5, 5, 4, 20 5일은 5, 5, 4, 20 4분의 1이지. 약분 되겠죠? 예, 5분의 1이잖아요. 약분. 몇 초? 3초. 예. 약분 암산시켜주고. 다음에 또 정리하자. 얘가 뭐라고 했지? 분모.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되고. 분모가 얼마? 4. 분자가 얼마? 5. 다 풀었네요. 그럼 얼마가 되겠지? 정답 1.25. 1.25. 정답 1.25 해서 정답 1번. 자, 그러면 탄력성이 1.25가 나면 요거잖아.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니까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지. 반응이 큰 경우 말합니다. 탄력적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문제 여러분 탄력성이 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고 숫자가 2개면 뭐지? 두 줄 공식. 4개면 뭐지? 4줄 공식. 그래서 분석해서 숫자만 넣어주면 다 푼 거잖아요. 그리고 약분하고 정리하고 끝나버리지. 얘도요, 숙달 내버리면 이것도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푸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걸 쭉 돌려보니까 이거 입지 개수나 숫자가 4개 나오는 탄력성은 항상 자, 4줄 분수식입니다. 4줄 분수식. 자, 2번까지 풀었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